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민 기자회견 나온 얘기도 한번 추가로 좀 볼 텐데,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다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면서 12차례나 사과를 언급했는데, 자, 김 여사 논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근데 마지막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조치들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들도 나왔고, 많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 조치해 나가겠다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전언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대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 기자, 조금 전에도 어떤 조치들을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라고 좀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달 15일에서 16일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그리고 18일에서 19일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거 대통령 김 여사가 네.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에이펙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주최국으로서 배우자 프로그램 등을 좀 기획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동행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네. 여론을 감안해서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가 요구해온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어제 이미 적절한 시기 쇄신을 위해서 후보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고요. 네. 또 실무자에 대한 건 엉뚱한 짓이나 말썽을 피우면 조사하고 조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된 후에도 쓰고 있는 개인 핸드폰과 관련해서는 많은 여론을 가감없이 듣기 위해서 여태까지 쓰고 있었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또 조만간 번호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어제는 침묵을 지켜서 이 침묵을 지킨 게 좀 불만의 표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SNS에 조치들이 조금 자기들이 얘기한 것대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방금 보시는 화면대로인데 그러고 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 대표 어떤 요구들을 좀 수용한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다수 다 수용했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사과를 해서 진심으로 12번 사과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특별감찰관 추천해달라니까 이제 추천하겠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추천했는데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국회 잘못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인적 쇄신도요. 지금 이제 인사풀에 여러 이제 검증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영부인 자제 있잖아요. 자제. 그것도 이거 수용했지 않습니까? G20하고 에이펙. 네. 이번에 대외 활동을 좀 예. 중단하겠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요구한 거는 거의 다 저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요. 영부인 외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부인은 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니까 국정에 집에 살림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의에 따른 활동은 하겠다, 예외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분 중에 하나가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은둔의 영부인이지만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앵커님 믿지만 부인이 남편한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외국에는 이게 근데 다른 나라는 전부 이게 부부 정상 오는데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혼자 빠지면 그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고요. 이번에는 이게 불가피하게 여론 때문에 빠졌다면 다음부터는 이거는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자, 강성필 대변인님, 네. 일단은 어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구를 좀 수용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은 한동훈 대표가 하루 가까이 이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 두고서 침묵을 지키다가 SNS로 좀 입장을 표명한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요구를 좀 수긍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각에서 있었을 어떤 친윤 쪽도 지금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저희가 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친윤 쪽의 목소리를 좀 받아들인 건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제가 이제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취재를 좀 해보면 네. 친한계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안 하느니만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친윤 쪽에서는 뭐 잘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또 후기로 또 들어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왜 했느냐.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것도 사실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추상적이다, 두루뭉실하다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악마화된 면이 있다, 침소봉대가 많다라고 해서 결론은 뭐 그 해프닝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야당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또 톤앤 매너도 상당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자에게 말을 할 때도 뭐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라든지 뭐 또 대변인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말을 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다소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